안녕하세요. 꿈꾸는 요새 최종원입니다. 요새 건강하십니까? 시리즈 세 번째 방송입니다. 요새 건강하십니까? 시리즈는 시청자들에게 통합적인 건강 정보와 전통의학의 건강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전통의학의 핵심 개념과 실용적 건강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먼저 지난 2회 방송에 대해서 서 박사님이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전통의학의 접근 방법이 서양의학과는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해서 그 증세를 억제시키는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전통의학에서는 그러한 증상이 어느 장기 문제로 발생하는가를 추적을 해서 그 해당되는 장기를 치료함으로써 증상이 없어지게 하고 병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전통의학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병리적 사물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려면 병리적 사물로 인해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병리적 사물에는 담과 어혈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나중에는 강의 시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장육부라는 걸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 각각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떨 때 병이 되고 어떨 때 건강한지 이런 걸 저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또 강의 시간에는 요걸 중심으로 많은 내용을 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프로는 이제 전통적 의학에 의해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첫 번째 방송에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와 혈과 진액이 전통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기와 혈과 진액이라는 거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진대사 이렇게 말합니다. 신진대사. 즉 신진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와 혈과 진액이 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흐르고 있다. 즉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대사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대사질환 그러면은 고혈압 또는 당뇨 이런 걸 우리가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대사질환이 어떻다는 거죠? 기와 혈과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암을 정복하겠다고 미국에서 선언한 지가 한 50년 됐는데 아직도 정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어렵다는 병이 암인데 결국은 그것도 대사질환이라는 겁니다. 즉 기와 혈과 진액의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 무섭다는 암도 생긴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기와 혈과 진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럼 기와 혈과 진액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또 상호 어떤 관계가 되는지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우선 하나하나 각각을 말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가 없으면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없으면 혈액에서부터 나온 진액도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과 진액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즉 기와 혈과 진액은 한 몸체라는 겁니다. 한 몸체.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작용을 한다. 특히 이제 진액을 지난 시간에 예로 들을 때 눈물, 콧물, 침,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이런 거 전부 진액이라고 그랬는데, 진액 부족 이꼴 혈액 부족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혈액 부족 이꼴 기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됐을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가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충분해야지 또 진액이 잘 나오고, 진액이 또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 서로 이 세 가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이런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몸에 이 작용이 참 신비한데, 기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 기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시작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공기처럼.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서는 기가 흐르고 있고 그거의 강약에 따라서 건강하고 건강치 않고 힘이 있고 힘이 없고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에 대한 정의는 뭐 현대의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파워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있어야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생명도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온도도 즉 따뜻하게 하는 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이게 온우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조절, 예를 들면 땅구멍을 열고 닫고 항문을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기에 의해서 기의 고속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을 해주는데 이게 약하면 땅구멍이 열려 있으면 땀이 항상 질질 흘릴 것이고 남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항문이 열려 있으면 변실금, 그 다음에 방광이 열려 있으면 요실금,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것도 전부 기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라는 것이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활동이라든가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 에너지, 이런 걸 우리가 전통의학에서는 기라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운이 딸린다, 힘이 없다, 이것도 이제 기죠. 그럼 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 기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의 기능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4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의 종류가 뭐 명칭이 여러 개를 쓰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4개는 알아야 됩니다. 원기, 종기, 영기, 위기. 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원기라는 것은 신장이라는 장기에서 나오는 파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천의 봄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즉 부모가 부정모혈 아버지의 건강한 혈과 건강한 기 정력과 엄마의 깨끗하고 충분한 혈액이 있을 때 임신을 하면 그때 만들어진 아이는 선천적으로 건강하다. 즉 원기가 많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기, 영기, 위기는 내 책임입니다. 저 무슨 얘기냐? 후천의 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섭생을 통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원기가 강하게 못 받았을지라도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섭생, 즉 음식 섭취를 잘 해서 종기, 영기, 위기를 잘 만들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원기라는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왔는데 그럼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항상 채워집니다. 뭐에 의해서? 내가 섭생으로 만든 종기, 영기, 위기가 원기로 계속 바뀌면서 채워줍니다. 즉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선천적으로 건강한 거, 후천적으로 내가 섭생을 잘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선천적으로 건강했든 선천적으로 약했든 섭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대개 그래서 병이 앞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섭생, 내가 먹는 것을 잘 못해서 병이 생깁니다. 먹는 것을 잘 못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면은 엔진이 망가지듯이 우리가 먹어야 될 거를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했을 때 엔진이 망가지니까 그것이 병적인 현상으로 우리 몸이 망가진다. 요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천적기라고 하는 연기, 종기, 위기 얘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이제 기의 종류를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좀 도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히 좀 우선 말씀드리자면 원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운이 그러니까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선천적으로 파워가 좋다, 안 좋다는 원기고 종기라는 것은 얘가 나중에 혈액으로 변합니다. 변화, 이적 이렇게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붉은 것으로 변한다. 뭐가 종기가. 우리 붉은 거가 뭐죠? 혈액입니다. 그래서 종기는 나중에 혈액이 되기 위한 거고 영기는 혈관 속을 흐르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위기는 혈관 밖을 다니면서 방어 활동을 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위자를 쓰는데 군대에서 위병소 그러듯이 우리 몸에 그 위병소 역할을 그 다음에 군인 역할을 하는 게 위기인데 얘는 방어, 온후, 추동, 고속, 기화라는 요 5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기의 작용은 6가지인데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내가 섭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변화나 병적인 요소나 건강한 것은 섭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 용어 속에 보면 뭐 기 빠진다 이런 용어도 쓰고 뭐 원기왕성하다 이런 이야기도 쓰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이 차이점에서 봤을 때 이 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꼭 한의원에 가야지 뭐 진맥을 해서 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의학은 증상을 놓고 보는 것이 주로고 전통의학은 자연의 변화, 자연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연 현상하고 우리 몸도 자연에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특히 이제 종기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잘 못 먹죠 노인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종기예요. 뭐냐면은 일단 목소리가 약해져요. 목소리는 이 종기라는 건 여기 흉중에 모여 있다가 이제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데 호흡이 짧아지고 음성이 까랑까랑하던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건 경계경보입니다. 아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기를 만드는 곳이 약해지면 우리는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야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걔가 조혈도 하고 호흡작용도 하고 심지어는 각 장기들이 뛰는 그 파워 그런 것들이 요거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는데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은 음양오행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좀 손에 잡히는 거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와 장부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힘있게 뛰려고 그러면 심기, 심장에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맥박이 약해 하면 이게 무슨 얘기죠? 심장의 기가 약하다는 얘기고 그 왜 심장의 기가 약할까? 내 몸에서 기를 충분히 못 만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간의 기가 약하다. 간기, 폐의 기가 약하다. 폐기, 즉 호흡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폐기, 폐가 뛸 수 있는 파워를 못 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배터리가 충분히 풀차지가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근데 배터리가 점점점 줄면은 얘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게 똑같습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때도 기가 있어야지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게 뛰는 거지 기가 없으면 이게 심장이 24시간 1년 내내 뛰는데 이게 어떻게 뛸까요? 이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오장육부 신체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은 네. 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 그렇습니다. 기가 네. 부족한 거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원기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후천적인 이제 섭생이라든가, 네. 뭐 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음식을 네. 제대로 먹지 않는다거나 굶는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기가 빠져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질병이 악화되는 네. 이런 원리네요. 예. 그래서 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기위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기는 혈액의 장수다. 즉 무슨 얘기냐? 기는 혈액을 대표해서 힘을 쓰고 싸우고 지휘하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생혈. 기는 능이 혈액을 만들 수 있다. 기능 행혈. 기능 능이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만드는 거,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파워가 전부 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세히 알고 보니까 참 예. 재미도 있네요. 예. 그럼 이 기에 의해서 지금 혈액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 이 혈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혈액을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통의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느 장기에서 만드느냐? 항상 전통의학에서는 어느 장기냐를 따지거든요. 어느 장기가 망가졌느냐? 어느 장기가 일을 안 하느냐? 그럼 각 장기별로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조혈, 피를 만드는 작용은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신장과 비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신장과 비장에서. 그런데 신장에서는 우리는 신장 그러면 보통 소변을 거르는 이런 기관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의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생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의 정이 혈액을 만든다. 그럼 하나 조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정생수. 신장의 정이 수를 만든다. 그런데 이 수는 골수를 말합니다. 골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골수, 척수, 내수. 그런데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척수는 이 척추뼈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뇌수는 우리 여기 뇌에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도 조혈이 어디서 된다고 그러죠?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에서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신정생수 중에서 골수에서 조혈이 되고, 또 신정생혈, 신장의 정이 혈을 만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장에서 만듭니다. 비장에서 아까 음식물로부터 흡수한 종기가 변화 이적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의 조혈은 요 세 가지 패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장이 어떤지 비장이 어떤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혈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예. 그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이제 예. 피가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피가 부족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예. 이 피의 기능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혈액의 목적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맥, 정맥 그러는데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동맥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고 정맥에는 세포가 먹고 싼 찌꺼기를 빼내는 거가 이제 하수도가 되겠는데 혈액 속에는 영양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생깁니다. 병이 생길 때는 혈액이 잘 만들어졌느냐, 충분하냐. 두 번째는 얘의 배달 통로인 혈관이 막혔느냐, 안 막혔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데, 즉 혈관은 혈액의 통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거에 보면은 혈관은 고속도로 또는 기찻길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혈액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자연 면역입니다. 어떤 병균이 있다든가 암세포가 있을지라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호중구, 뭐 대식세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살균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있으려면 혈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충분느냐, 잘 흐르느냐, 혈관이 막혔느냐, 안 막혔느냐, 중요한데, 요새 생기는 병의 원인은 잘 못 먹는 것도 있지만, 혈관이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혈관이 잘 막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가느다란 혈관이 많다는 것인데, 거기는 조금만 어떤 찌꺼기가 있어도 막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혈관을 뭐가 막는다고 했죠? 앞에 첫 시간 2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혈과 담이라는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혈관을 막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막히냐? 50대면은 내 혈관에 50%가 막혀 있다. 60대면은 60%가 막혀 있다. 70대면 70%가 막혀 있다. 그 결과로서 검버섯,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생기는 게 뭐죠?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가는 혈관이 막힌 증거다. 그렇게 되는데, 그 혈관을 막는 거는 주로 적혈구가 따로따로 하나씩 돌아다녀야 되는데, 엉긴 겁니다. 2개, 3개, 4개가 엉겨서 덩어리 증거가 어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 혈액과 혈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모르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근데 이게 그 혈기가 왕성하다라는 것은 결국 기가 풍성한 거하고 또 그 혈이 풍성하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그렇죠. 이야기네요. 젊은 친구들, 그렇죠. 어떤 친구들. 그런데 그 혈액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몸이 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가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빈혈이 된다면 정신적으로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피의 기능들이 이렇게 그 정신적인 영향이라든가, 또 체온 유지 이런 데도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또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남방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남방수는 뭘까요? 혈액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그 온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프를 묻고 거기다가 따뜻한 물을 흘리면 바닥의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가느다란 파이프가 저희 전신에 다 뻗어 있습니다. 가느다란 파이프가 그 속에 따뜻한 혈액이 흐르면 몸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차다는 얘기는 2가지입니다. 난방을 하기 위한 온수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온수는 있는데 파이프가 막혀서 도달이 못하거나 그러면 몸이 찬 건데 대부분은 2가지가 겹칩니다. 2가지가 겹쳐서 생깁니다. 야,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가 돼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혈액 내에 면역 기능이 있어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몸이 차면 또 병이 생기니까 혈액을 통해서 난방을 시키는 그런 이제 온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혈에도 뭐 제가 뭐 여러 종류 뭐 심혈, 간혈, 비혈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 기관별로 있는 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혈액이 있는 데가 간입니다.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암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많다는 것은 막힐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떨 때 막힌다고 그랬죠? 담과 어혈이 생겼을 때 막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담과 어혈은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담과 어혈은 몸이 찰 때나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될 걸 먹었을 때라든가 그런 불완전 연소 아니면 엉김 제가 그래서 항상 죽을 예를 드는데 우리는 죽을 먹을 때 따뜻하게 먹죠. 그러면 이렇게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이프가 흐른다면 잘 흐르겠죠. 근데 이게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묵처럼 되거든요. 그럼 흐르지를 못합니다. 즉
따뜻해야 잘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 걸 먹거나 몸을 차게 하면 혈액이 어혈화되면 혈관을 막고 혈관을 막으면 대사가 잘 안 된다 그러죠. 신진대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도표나 그림이나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상세한 거는 우리가 또 하반기에 정식으로 이 교재와 또 이 스튜디오를 빌려서 더 제대로 또 한번 할 예정이니까 우리 일단 상반기에는 이렇게 가볍게 타치하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 기화혈을 했고요. 진액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액이라는 게 이제 뭔지 지난번에 한번 이 콧물, 뭐 눈물 이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진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진액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혈액으로부터 나와서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내부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액이라는 것은 원래 또 진과 액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하는 것은 물과 영양분입니다. 대장에서 흡수하는 것은 물만입니다. 그래서 물만이냐 아니면 물과 영양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이냐 액이냐도 나누는데 통상적으로는 진액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또 혈액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진액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우리 몸의 활용 물질이다. 즉 예를 들면 혈액은 제일 위에 있는 하이라키고 여기서 나누어져서 눈에서 쓰이면 눈물, 코에서 쓰이면 콧물, 입에서 쓰이면 침, 피부에서 촉촉하게 만드는 거면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뭐 진액 물질이 이렇게 하고 반대로 흡수할 때도 물로 흡수되느냐, 물과 진액으로 흡수되느냐, 그럼 이게 결국 뭐가로 바뀐다고 했죠? 얘가 변화해서 혈액이 되고, 즉 진액과 혈은 돌고 도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대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기능들을 대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와 혈과 진액의 이런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몸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있어야 아까 혈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또 혈이 있어야 기가 존재할 수 있고 기가 있어야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고 혈액이 있어야 진액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보고 대사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신진대사. 즉 우리가 고혈압이다 당뇨다 하는 것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기능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딘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면 암세포가 거기 정체돼 있다가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암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건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 좀 그림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 병원에서는 기혈 진액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하냐면 입원 환자에 대해서 소변 양을 측정합니다. 즉 이만큼 먹었는데 소변으로 얼마큼 나오느냐 그 양을 보고서 이 사람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전통의학적으로는 장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되는데 그럼 어느 장기냐는 거죠. 이런 대사에 작용하는 장기는 전통의학에서만 알아요. 이게 현대에서 모르는데 폐비신입니다. 폐하고 신장하고 비장 요 세 장기에 의해서 기혈 진액의 대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전통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폐비신 요 세 장기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방송을 이제 마치고 조금 정리해보면,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를 전통의학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은 기와 혈과 진액이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담과 어혈이 발생하는 걸 좀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장기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와 혈과 진액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는 이 장기들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 박사님 강의도 많이 들었고, 서 박사님이 또 이제 문화원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또 병원에서도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몇 번씩 들었는데, 이번 우리 서 박사님 이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정리가 되고, 더 이해 쉽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 박사님으로부터 듣는 이 강의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강의고요. 우리 몸에 살과 보약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 20회를 잘 들으시고, 6월 말에 실시하게 되는 우리 오픈 강좌에서 한번 서 박사님을 만나보시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소그룹을 모아서 서 박사님한테 수시로 자기의 건강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과 함께 120세까지 건강하게 한번 우리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다음 시간에 우리 장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 또 모두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